감옥에 있는데도 50억 돈방석에 앉았다. 최근 김호중을 두고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김호중이 감옥 안에서 새로 50억 원을 벌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사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김호중이 보유한 소속법인 아트MNC 지분 7.43%의 가치가 회사 측 기준으로 약 5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반전도 있습니다. 회사 측은 2025년 매출 130억 원, 당기순이익 5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밝혔지만 이 공식 외부 감사 자료에서는 매출 약 41억 원, 당기순 손실 27억 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김호중이 돈이 많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고딩 파바로티에서 트바로티가 됐고 다시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추락했으며 그리고 지금 왜 지분 가치 50억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호중이라는 인물을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흐름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호중이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처음 크게 알려진 건 2009년 SBS 예능 놀라운 대회 스타킹 출연 때였습니다. 당시 그는 김천예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었고 방송에서는 고등학생 파바로티라는 별명으로 소개됐습니다. 그가 주목받은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사들은 김호중의 방황했던 과거와 성악을 통해 인생이 바뀌는 과정을 함께 조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영화 파파로티의 모티브로도 알려졌습니다. 영화는 김호중의 김천예고 시절을 바탕으로 각색된 작품으로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김호중의 첫 번째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방황하던 소년, 성악을 만나 변화한 학생, 그리고 대중 앞에선 고등학생, 파바로티. 이 스토리는 강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을 함께 본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방송 한 번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습니다. 김호중은 이후 한양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했고 유럽 유학을 떠났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악을 기반으로 한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대중이 지금 기억하는 김호중은 성악가 김호중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 김호중입니다. 그 전환점이 바로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스였습니다.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스에 출연해 자신을 스타킹에 나왔던 고딩 파바로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과는 최종사 위. 하지만 순위보다 더 중요한 건 별명이었습니다. 트바로티. 자, 트로트와 파바로티가 합쳐진 이 별명은 김호중의 정체성을 단번에 설명했습니다. 성악의 무게감, 트로트의 대중성, 그리고 굴곡 있는 인생사.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김호중은 단순 참가자가 아니라 강력한 팬덤을 가진 스타가 됩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김호중의 활동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콘서트, 음반, 방송, 팬덤. 트로트 시장은 당시 이미 거대한 팬덤 산업으로 변하고 있었고 김호중은 그 중심에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김호중은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하나의 브랜드처럼 소비됐습니다. 팬들은 그의 과거 서사에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성악 기반의 보컬은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됐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팬덤의 결속력은 매우 강했습니다. 김호중이 이후 여러 논란을 겪었음에도 그를 지지하는 팬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시기의 서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의 인기가 커질수록 그 주변의 돈과 회사 구조도 함께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된 아트MNC 지분 가치 문제도 결국 이 흐름 위에 있습니다. 2024년 김호중의 이미지는 크게 흔들립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입니다. 김호중은 음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는 상고를 포기했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관계자들 역시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김호중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방황을 딛고 노래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건 이후에는 정상에 오른 뒤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람이 됩니다. 대중의 반응도 크게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죄는 죄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징역 2년 6개월. 현재 김호중은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다른 이슈가 터졌습니다. 복역 중인 김호중이 옥중에서도 돈방석에 앉았다는 기사들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히 해석해야 합니다. 김호중이 감옥 안에서 새롭게 50억을 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아트MNC 지분 7.43%를 보유하고 있고 회사 측은 이 지분 가치가 약 5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분 가치입니다. 지분 가치는 현금이 아닙니다. 주식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바로 통장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가 얼마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보유한 지분의 평가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즉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김호중의 전체 자산이 50억이라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김호중이 보유한 아트MNC 지분이 회사 측 추산으로 약 50억 원 가치로 평가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50억 원 추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아트MNC 측이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2025년 매출 130억 원, 당기순이익 50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밝혔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보도에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상 아트MNC의 지난해 매출이 약 41억 3천만 원, 당기순 손실이 27억 3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회사 측 발표는 우리는 성장했다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반면 공식 감사 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는 그 평가가 과연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를 다룰 때 김호중 지분 가치 50억 확정이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자,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김호중이 보유한 지분 가치가 약 50억 원 수준이라는 회사 측 추산이 나왔지만 공식 감사 자료와 엇갈리며 그 산정 근거를 두고 논란이 있다. 이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트MNC는 과거 생각엔터테인먼트와 연결되는 회사로 보도됐고 최근에는 기존 연예 매니지먼트 중심에서 벗어나 IP 사업과 인수합병을 통해 종합 엔터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인수, SBS 라이프 채널 확보 같은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즉, 이 회사는 김호중이라는 아티스트 리스크 이후에도
외에도 다른 사업 영역으로 기업 가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중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김호중은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분을 가진 회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묻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인데 경제적 이익은 그대로 남는 건가? 이 질문이 바로 이번 이슈의 핵심 감정입니다. 김호중 이슈는 항상 반응이 갈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인생 서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방황했던 청소년, 성악을 만나 변화한 사람, 고딩 파바로티, 미스터 트롯, 트바로티, 강한 팬덤, 그리고 음주 뺑소니 사건, 이 모든 것이 한 사람 안에 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가 다시 돌아오길 바랍니다. 반면 비판적인 대중은 그가 저지른 사건을 쉽게 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범죄입니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호중의 지분가치 보도는 단순 경제 기사가 아닙니다. 복역 중인 연예인의 경제적 지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에 대한 감정적 논쟁이 함께 붙은 기사입니다. 그렇다면 옥중 돈방석이라는 표현은 맞을까요? 기사 제목으로는 강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정된 현금 수익이 아니라 지분 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평가액도 회사 측 설명과 공식 감사 자료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정리해야 합니다. 김호중은 현재 복역 중이다. 그는 아트MNC 지분 7.43%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 지분 가치가 약 5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식 감사 자료와 차이가 있다는 보도도 있어 그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 이 네 문장이 현재까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정리입니다. 김호중의 형은 징역 2년 6개월로 확정됐습니다. 언젠가 그는 출소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질문은 하나입니다. 김호중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팬덤만 보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 여론은 훨씬 복잡합니다. 음주 뺑소니 사건은 연예계 복귀에서 매우 큰 부담입니다. 더구나 사건 이후 은폐 의혹과 관련자 처벌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의 팬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트MNC의 지분 가치 논란이 주목받은 것도 결국 김호중이라는 이름의 영향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김호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도 아니고 단순한 몰락담도 아닙니다. 그는 한때 방황을 딛고 일어난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노래 하나로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미스터 트롯을 통해 대중적인 성공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을 일으켰고 그 결과 지금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역 중인 상태에서 보유 지분 가치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놓고 보면 김호중이라는 인물은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진 사례입니다. 자, 한쪽에는 노래로 인생을 바꾼 서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중이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김호중은 고딩 파바로티로 시작해 트바로티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그 정상에서 내려왔고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가 보유한 아트MNC 지분 7.43%의 가치가 약 50억 원 수준이라는 회사 측 추산이 나오며 또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건 김호중의 전체 자산이 50억이라는 뜻도 아니고 감옥 안에서 새로 50억을 벌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보유 지분의 평가 가치가 약 50억 원으로 추산됐다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 역시 공식 감사 자료와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인생은 성공과 추락, 팬덤과 비판, 재능과 책임이 가장 극적으로 충돌한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번 사건이 그의 마지막 이미지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